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 용어 정의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에는 입원에 대한 정의 6시간 이상 이게 출제되었었고요. 2017년에는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긴 한데 당시에 의료 쇼핑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자, 질병상해보험 제1호 용어의 정의 다루는 내용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 봅니다. 첫 번째 보험연도, 당해년도, 계약 해당일의 당해년도부터 다음 연도 전일. 계약일이 21년 7월 1일이다. 그러면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천연도 전일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의사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를 말합니다. 약사는 약사와 한약사. 한약사 잘 못 들어봤는데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 봅니다. 한 것 같아요. 나올 법해요. 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병원은 쭉 쓰시면 돼요.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쭉 쓰시고 의원도 다 쓰시는데 마지막에 조사원은 제외한다. 내가 아는 병원, 의원 다 쓰시고 가로치고 조사원 제외. 배점의 절반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건소. 보건이 들어가면 돼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조사원 제외하고요. 보건소, 보건 들어가면 다 돼요. 이번 정의 보겠습니다.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가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집에서 있으면은 입원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여 치료를 받는 것. 2022년에 6시간 이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계산 문제로 이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분간 어렵다. 왜냐하면 6시간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럼 이걸 꼭 6시간을 어떤 수량적인 계량적인 걸로 볼 거냐. 그럼 6시간 안 되면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의료 입원이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판결이 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6시간 이상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사가 인정해야 되고 자택 안 돼요. 의료기관 또는 이에 동등한 곳에 입실해야 되고 6시간 이상 관리해야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보겠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의료급여법 두 가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를 상한제를 둔다. 저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둔다고 하잖아요. 캡을 씌운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 부담, 연간입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환급기준 변경될 경우는 회사가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고, 의료교보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 부담금 상한제인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 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단서조항 달고 있고요. 2016년에 건강보험기준보험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갑보험사로부터 2016년 지급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서 10분이 쭉 나왔는데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험 지문에서 그 후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씩 말은 다른데요. 보험금 계산 시 편의상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와 자기 부담금 한도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2021년, 2022년 실손의료보험 계산 문제를 보시면 이 단도조항 표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 발생한 치료비 내역을 보면 5만원, 10만원 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걸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자, 보장대상 의료비 보겠습니다. 그럼 뭘 보장하냐? 실제 부담액에서,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부담한 부담액에서 보장 제외 금액, 너무나 쉽죠. 근데 만약에 보장대상 의료비를 써라. 그러면 내가 낸 돈에서 좀 격이 떨어지겠죠. 실제 부담액에서 보장 제외 금액. 자, 보장 제외 금액은 실손 의료보험 약관 얘기하는 겁니다. 제3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수보험 볼까요? 뭐 여러 개 들었다는 거겠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관없이 2개 이상 체결되었고, 전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 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을 말한다. 저희 그 실손 의료보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병, 상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내가 실손 의료보험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난 상해만 들었어. 그럼 질병 어때요? 안 되죠. 동일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 책임액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는 그 실손 의료 보험 계약을 말한다. 이게 다수 계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2개 이상 체결하고요. 동일한 보험 사고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보험 특별 약관을 보겠습니다. 비급여 실손 의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급여 비급여가 그러면 뭐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는 건강보험, 우리 국민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급여와 비급여를 써라 이렇게 정말 구성 문제인데요. 저희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니까 가능하면 좀 전문 용어, 약관에 나와 있는 용어를 자꾸 이렇게 입에 붙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는 그렇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비급여의 함정이 뭐냐면 이제 간혹 이렇게 그 진료 내역서 같은 거 보면은 비급여에 다가 있는 게 있어요. 진료비 상당히 비급여에. 그 비급여는 뭐냐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해요. 그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왜 그런 비급여에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논외 시험 합격하시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대 비급여 치료 한번 용어 정리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천천히 3대 비급여 치료는 도수 치료, 최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인데요. 실손 의료보험 계산 문제 나오면 얘들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도수 치료 볼까요?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형 교정 장비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손을 이용해서 근골격계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단도조항은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하나인다. 저는 시험에 나온다면 그때 2017년에 모범 답안은 이 단도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손, 근골격계, 의사 지도입니다. 자, 최충격파, 뭔가 체외에서 충격을 가능하겠죠. 뭐 정말 모르면 이렇게라도 써야죠.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아픈 곳에 막 가해서 혈관 재형성을 돕거나 치유 과정을 자극해서 재활성화시켜서 이제 기능 개선이나 통증 감소를 하는 치료 행위다. 요게 시험에 나오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제외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3대 비급에서 보장하면 안 되고 주기약에서 보장해야 되는 거죠. 실손 의료에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격파,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제외한다. 자, 마지막으로 증식치료. 근골격계, 아까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통증을 손으로 근골격계 거기 병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증식 물질을 주사해요. 결국에는 증식 주사죠. 주사하여서 통증을 감소하는 그런 치료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근골격계에다가 그 병변에다가 증식 물질을 주사한다. 오늘 준비한 실선 의료보험 용어 정의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